이번 시간에는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오라클 설치와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이용한 로그인,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두고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라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오라클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요. oracle.com이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oracle.com이란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다운로드스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스 아래에 보시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버전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버전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32비트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X64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PC 환경이 32비트 OS 환경이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OS 환경이 64비트다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OS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윈도우즈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자, 32비트로 되어 있는 이 파일 두 개를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두 개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게 됩니다. 다음에 압축 파일을 풀게 되면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압축 파일을 풀게 되면 이 두 개의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개의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win32 언더바 11g r2 데이터베이스 1 of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 쪽 아래 setup.ex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설치 중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기 전에 먼저 두 개의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두 번째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아래 스테이치 아래 보면 컴포넌트스라고 돼서 이 세 개의 폴더가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요. Ctrl C 혹은 여기서 복사를 하시고 자,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스테이지 아래에 컴포넌트스 아래 여기다가 Ctrl V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V 해서 이 세 개 폴더를 일단 여기에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셋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컴포넌트 설치 중간에 컴포넌트를 못 찾겠다고 하고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수행을 하시고 셋업을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사가 끝나게 되면요. 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쪽 아래에 있는 셋업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콘솔 창이 잠깐 뜨다가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화면에서요, 여러분들이 전자메일 보안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림을 수신할 전자메일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다음해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구성,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만 설치, 기존에 혹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구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만 설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설치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구성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설치와 리얼 어플링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단일 인스턴스고요.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멀티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어드민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일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눌러주시고 다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택된 언어를 보시게 되면 네, 영어, 한국어 되어 있죠? 네. 자, 그대로 놔두시고 다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네, 일종의 그 높은 보안성,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든가 네, 뭐 이 부분을 설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별도의 어떤 라이센스 구입하는 모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따로 없이 모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선택하시고 네, 그대로 다음을 하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뭐 중간 규모의 기업 요구에 이상적인 기능을 갖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이거 어드민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일단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놔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 디렉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 경로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를 C라는 경로 쪽 아래에 네, 오라클 11G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오라클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적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고 네, 밑에 같은 경우도 이제 홈 디렉토리도 바뀌죠. 네, 이렇게 두고 다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혹시 설치 중간에 혹시 그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을 못 찾겠다는 에러가 발생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다운로드 쪽에 가시면 여기에 Java for Developers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자바 플랫폼 JDK라고 있죠? 네, 얘를 다운로드해서 네,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경로를 잡아주시면 혹시 오라클 설치 중간에 에러가 나시게 되면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고 그 설치 경로를 잡아주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에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예, 이렇게 이걸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먼저 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이제 설정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서 오라클 쪽에 보시면 네, 구성 및 이전 트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라는 것을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실행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삭제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 어시스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DBMS는 오라클로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용 또는 트랜잭션 처리 이해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 즉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studb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studb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SID, 시스템 식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다른 인스턴스와 고유하게 식별되는 오라클 인스턴스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기엔 식별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서도 SID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름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어드민 계정이죠. 어드민 계정에 대해서 동일한 비밀번호. 이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는 매니저라고 주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라클 매니지드 파일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복구 영역 파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다음 복구 영역 크기 나와 있고요. 자, 어드민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치와 관련된 건 역시 이제 어드민 쪽 구조와 관련돼서 좀 더 설명을 하고 나서 아마 2학기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다음, 다음에 SJ 메모리 크기 영역 지정하는 부분이 있죠? 디폴트로 놔두고 다음을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완료하시게 되면 이 부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련된 간단한 요약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자,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자, 다음에 할 거는요, 리스너 설정과 서버 접속 정보 설정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및 이전 툴에서요, Net Configuration Assistant라는 툴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리스너 설정이라는 부분은요, 클라이언트가 오라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서버 컴퓨터에서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너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추가.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너명 이름을 주는 부분인데요. 기본 리스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두고 다음 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프로토콜 되어 있습니다. TCP 프로토콜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TCP 프로토콜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원격에서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표준 포트가 오라클 표준 포트, TCP의 표준 포트가 1521로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놔두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리스너를 구성하시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누르시고 자, 완료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합니다. 리스너 구성을 한 이후에는요, 여러분들이 서버 접속 정보, 클라이언트에서 오라클 서버에 접속할 때 역시 필요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리스너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오라클 서버가 있죠. 오라클 서버. 자, 오라클 서버에서 이 리스너죠, 리스너. 자, 리스너를 구성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이 구성에 따라서 오라클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클라이언트 쪽 단에서도요, 서버 쪽에 접속을 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또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서버 단의 접속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오라클 경로에서 프로덕트 아래 자, 11.2.0 아래 db home _2 혹은 1 쪽 아래 네트워크 아래 어드민 안에 보면 listener.ora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listener.ora라는 파일.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오라클에 접속하고자 할 적에 이 접속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라클 DBMS가 있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엔 접속 정보, 이게 바로 리스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반대로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이 오라클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오라클이 또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라클 클라이언트 혹은 오라클 인스턴스 클라이언트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PC상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서버를 설치를 하고 접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지금 설치를 안 했는데요.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원격에 있고 여러분들 PC에서 다른 이제 시스템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라클에서 이 부분을 접속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여기에 오라클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 접속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오라클 서버 접속 정보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tnsname.ora라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요, 로컬 상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로컬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 구성 그대로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자, 서비스 이름 되어 있죠? 서비스 이름은 DB 생성 시 정한 SIOD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DUDB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서비스 이름 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놔두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이름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listener.ora라는 파일을 열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호스트 이름이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호스트 이름이 열어보니까요, mobileLab-p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그 시스템을 설치한 그 호스트 명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이름을 그대로 주시고, 호스트 그대로 주시고, 다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름은 IP 어드레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동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호스트 이름을 동일한 로컬에 저희가 서버를 설치하고 여기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요. 호스트 이름을 동일하게 준 겁니다. 자, 다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테스트하겠습니까? 예, 테스트를 수행해야 되겠죠? 예,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속 테스트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테스트가 실패하시는 경우에는요, 로그인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어드민 계정 아이디죠? 아이디와 우리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완료가 될 겁니다. 접속 테스트까지 저희가 완료했고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좀 식별할 수 있는 SDUDB_local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을 구성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tnsname.ora라는 거죠. 바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접속하기 위한 접속 정보. 아까 그 경로에서 tnsname.ora라는 파일에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와 각종 환경 설정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라클 계정에는요, 시스템 어드민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계정으로 스캇이라는 계정이 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SQL과 SQL 플러스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관계형 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표준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 입력, 수정, 삭제하는 등의 조작이나 테이블을 비롯한 다양한 객체를 생성 및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QL이 되겠습니다. SQL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의의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고요.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매니플레이트 랭귀지라고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제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저장하기 위한 언어로 데이터 사전에 저장되게 됩니다. 데이터 조작어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데이터 검색, 추가, 삭제, 갱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게 데이터 조작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제어어는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트랜잭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데이터 제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자, 네. SQL 명령문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자, 데이터 쿼리 랭귀지가 되겠죠? 예. 데이터 매니플레이트 랭귀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인설트, 그 다음에 데이터 수정과 관련된 업데이트, 데이터 삭제와 관련된 딜리트 명령문이 있습니다. 자,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죠. 네, 객체 생성 및 변경 시에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네, create 데이터베이스 생성, alt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 drop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삭제, rename은 데이터베이스 객체 이름 변경, truncate는 데이터베이스 저장 공간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처리어가 있겠습니다. commit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의 정상적인 종료 처리, 롤백은 트랜잭션 취소, save 포인트는 트랜잭션 내에 임시 저장점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DCL 같은 경우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로요. gran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련의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고요. revoke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련의 권한을 취소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SQL문은 무엇이죠? 네, SQL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 입력, 수정, 삭제하는 등의 조작이나 테이블을 비롯한 다양한 객체를 생성 및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QL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insert, update, delete 문 등으로 구성되고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변경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DML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트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create, alter, drop, rename, truncate 문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테이블명을 바꾸고 잘라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걸 무엇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DDL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주고요. 자, 그랜트 문을 사용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리버크 문을 이용해서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어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SQL이라는 건 관계 DB를 처리하기 구현된 언어로 독자적인 문법을 갖는 DB 표준 언어입니다. iOS에서 지정을 했고요. 대다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조회, 입력, 수정, 삭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SQL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SQL 명령문 기능을 제공하고 칼럼이나 데이터의 출력 형식을 설정하거나 환경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SQL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SQL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환경에서 SQL 플러스 로그인을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시도하려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인지 검증하기 위해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 플러스 하고 콘솔 창에서 한 칸 띄고 사용자 계정 암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교육용 데이터베이스 접속 계정이 있죠. 스캇과 타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계정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콘솔 창을 이용해서 하거나요. 아니면 자, 여기 여러분 설치된 오라클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쪽에 보면 SQL 플러스라는 이 콘솔이 있습니다. 자, 얘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콘솔 창에서 SQL 플러스를 입력을 할 수 있게 입력한 그 창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혹은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R키 눌러서요. 여기다가 커맨드 cmd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 SQL 플러스라고 입력을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SQL 플러스를 실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저희가 시스템 계정 한번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매니저죠. 매니저, 하면 이렇게 계정 접속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캇 타이거 계정을 사용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스캇 타이거 계정을 실행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폴트로, 스캇 타이거 계정이 지금 현재 사용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명령어죠. 데이터 컨트롤 관련된 명령어를 내려서 스캇 타이거 계정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SQL문을 날리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지금까지 배운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여기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서 SQL 디벨로퍼라는 UI 툴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 콘솔 창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은 마우스로 간단하게 조작을 해서 SQL 관련된 명령문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QL 저희가 이제 주로 실습을 이 툴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서드 파티 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토드라는 툴, 이런 UI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명령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이 오라클 SQL 디벨로퍼 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N 단축키로 Ctrl L 키를 누르시거나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 접속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접속 이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SDODB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이름은요, 시스템, 다음에 매니저, 다음에 SID 우리가 설정을 완료를 했었죠. SDODB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리스너 설정한 부분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공이 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접속해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접속되고요. 여기에 이제 테이블 디폴트로 제공되는 뭐 관리자용 테이블과 각종 이런 그 뭐 프로시저라든가 패키지 설정, 인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을 저희가 SQL 플러스에서 각각의 명령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작업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스캇 계정을 좀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SQL 플러스에서 그란트라는 그 DCL 명령이죠. 명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툴을 이용하면 좀 웬만한 작업들은 여러분들이 마우스 조작만으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스캇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편집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계정이 잠겨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하시면 alter 유저에서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스캇 계정을 저희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네, 스캇 계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스캇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눌러서 네, 데이터베이스 접속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자 이름은요, 뭐 마이 테스트라고 할까요? 네. 스캇 계정으로 접속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 스캇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스캇이죠. 자, 패스워드는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SID는 SDUDB죠. 자,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이제 성공이 되죠. 됐으면 접속하겠습니다. 접속하게 되면 스캇 계정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스캇 계정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제공되는 테이블이 이렇게 4개가 보입니다. 보너스 뎁트, EMP, 셀 그레이드라는 4개의 테이블이 보이게 됩니다. SQL 플러스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또 테이블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 툴에서요, SQL 플러스 실행하시고요. 자, 스캇 계정이죠. 스캇 타이거 계정으로 접속하신 다음에요. 테이블 언더바 name from user 언더바 tables 명령을 내리시면 네, 스캇 계정에서 지금 테이블 네 가지가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 디벨로퍼라는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조작할 수도 있고요. SQL 플러스를 통해서 각각의 명령문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내린 SQL 조회 이 명령문들 테이블 언더바 네임이라든가 유저 언더바 테이블스 이런 건 이제 오라클 사전이라 그랬죠. 각종 이제 스키마 조회와 관련된 명령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오라클 설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라클 SQL 디벨로퍼와 SQL 플러스에 대한 사용법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간단하게 테이블을 조회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